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수능 특강 대비 국어의 맥과 함께하는 독서 4강 독서와 국어생활 첫 번째 지문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로는 4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지문의 제목은 극중극의 삽입 유형 및 기능입니다. 자, 극중극의 삽입 유형 및 기능이고요. 극중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연극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연극이 그 안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를 극중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극중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지문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극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극중현실에 해당하는 극을 틀극, 그 안에 포함된 극을 극중극이라고 부른다. 자,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갑니다. 관객으로 연극을 보러 가죠. 그러면 연극 무대에 있는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 내용 중에 또 다른 연극의 상황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또 다른 연극을 극중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관객이 보고 있는 전체적인 극을 틀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연극 안에 또 하나의 연극이 있을 때 이를 극중극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연극에서 주인공의 역할이 연극 배우이고 그가 극중에서 다시 연극 공연을 할 때 극중의 연극 공연이 극중극이 된다. 이것을 액자식 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는 틀극과 극중극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극중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문단 볼게요. 극중극이 틀극에 삽입되는 유형은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이렇게 아이고야 넘어갔네. 자, 극중극이 틀극에 삽입되는 유형은 까지가 주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대상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W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유형은 이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뭐 한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보통은 두세 가지 이상이 될 때 유형은 이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극중극이 틀극에 삽입되는 그런 유형을 종류별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그러한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작품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완전 삽입 구조 1번 되겠네요. 그 다음 병렬식 구조 2번이 되겠고요. 해체된 삽입 구조 3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을 보니까 완전 삽입 구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완전 삽입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 삽입 구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병렬식 구조나 해체된 삽입 구조도 뒤에 따라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비문학 정리해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병렬 구조로 가능한 그런 지문의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먼저 찾아주고 범주를 먼저 정해주는 것이 독해의 요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완전 삽입 구조를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서 그 뒤에 병렬식 구조가 어디쯤부터 나타나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그럼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음 구조의 시작에 병렬식 구조는 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가 2번에 해당하는 병렬식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을 또 보니까 그 다음 문단에 해체된 삽입 구조는 이라고 하면서 또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각 문단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삽입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문제를 접근하실 때 또 선택지를 접근하실 때 대상의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선택지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범위를 금방금방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빠르게 또 독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그럼 완전 삽입 구조는 어떤 건지 읽어보겠습니다. 틀극의 인물이 극중극의 배우와 관객으로 양분되고 극중극의 관객이 줄곧 무대 위에 남아 있으면서 극중극이 진행되는 도중에 논평을 하는 유형이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바로 읽으면 이해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이런 개념은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틀극의 인물이 여기서 틀극의 인물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임의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틀극의 인물을
A라는 인물, B라는 인물, C라는 인물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극중국의 배우와 관객으로 양분되고, 그러면 이 중에 이 A는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고 해보고요, B는 어머니라고 해보고요, C는 아들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극중국에서의 틀극에서의 이 아들의 어떤 그 캐릭터가 연극 배우다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명의 인물을 갖다가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극중국의 배우와 또 무엇으로? 관객으로 양분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극중국의 배우가 누구예요? 바로 아들이 극중국의 배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의 연극을 지켜보게 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 관객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극중국의 관객이, 즉 누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운 무대 위에 남아 있으면서 극중국이 진행되는 도중에 논평을 하는 유형이다. 자, 그래서 이들은 논평도 하네요. 그죠? 누가요? 극중국의 관객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의 어떤 연극을 보면서 논평을 하는 그런 형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됐다면 예시는 빠르게 그냥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섹스피어의 햄릿 3만2장 곤자고의 살인을 들 수 있다. 햄릿은 숙부인 클로디어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한 정황을 담은 연극 곤자고의 살인을 공연하게 한다. 틀극의 인물들이 극중국을 보기 위해 무대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극중국은 무언극으로 시작되고, 무언극이 끝나면 무대 위 관객인 햄릿과 오피리아의 짧은 대화가 이어진다. 그리고 본격적인 극중국이 진행되는 도중에 간간히 햄릿을 비롯한 극중 관객들이 논평이 끼어들기도 한다. 자,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그런 예와 함께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이제 병렬식 구조입니다. 병렬식 구조는 틀극과 극중국이 교차하여 병렬식으로 전개되는 유형이다. 자, 여러분들 문제에서도 나왔었지만 병렬식 구조는 틀극하고 극중국이 교차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틀극이 시작해서 요만큼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 극중국이 다시 이어받아서 이만큼 진행이 되다가 다시 틀극이 진행이 되다가 다시 극중국이 진행이 되다가, 자, 요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병렬식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병렬식 구조는 주로 극중국이 여러 개의 독립된 사항으로 구성된 복수 삽입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몰리에르의 상상병 환자에 삽입된 3개의 막강극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첫 번째 막강극은 광대 희극적 대사와 몸짓, 발레 장면이며, 두 번째는 이집트인들의 노래와 춤, 세 번째는 의사와 약제사들의 벌이는 춤이다. 틀극 사이에 삽입되는 이들 3개의 막강극은 서로 독립적이며 따라서 복수 삽입의 형태를 띈다고 할 수 있다. 자, 독립적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 요 두 가지의 뭐가요? 극중국이 독립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네,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독립적으로 각각 삽입됐다 라는 말이 되겠네. 자, 병렬식 구조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해체된 삽입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삽입된 극중국의 극행동이 중간에 여러 번 중단되는 유형으로 병렬식 구조와 달리 해설자나 무대 위 관객의 개입으로 인해 극중국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병렬식 구조와 달리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아이고, 올라갔네요. 거꾸로 말하면 병렬식 구조는 해설자나 무대 위 관객이 중간에 극중국에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해체된 삽입 구조는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빈번한 극행동의 중단은 작가가 무대 위 관객의 감상과 논평을 유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극의 단절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 해체된 삽입 구조는 틀극의 등장인물이 연극 배우이며 배우들의 리허설을 극중국으로 할 때 흔하게 나타난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어지네요. 자, 이 해체된 삽입 구조도 선생님 좀 쉽게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틀극에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과 C라는 인물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 중에 A라는 인물은 감독, 연출자라고 우리가 캐릭터를 잡아보고요. B라는 인물은 작가라고 캐릭터를 잡고, C는 뭐 배우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극중국 안에 이 배우가 연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감독과 작가는 이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지켜보는 즉 그간의 관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감독과 작가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연기의 상황을 끊어가며 연출을 하거나 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설정을 우리가 해체된 삽입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 뒤에 나오는 예를 들어 다음에 나오는 몰리에르의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리에르의 베르사유 즉흥극에서는 등장인물인 배우들이 리허설이 종종 중단되는데 이것은 연출자이자 배우의 입장에 있는 몰리에르가 배우들의 연기나 어조가 적절하지 않을 때 즉시 연극을 중단시키고 상황에 맞는 연기와 어조를 주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극중극이 종종 중단될 때 극적 환영은 깨어지며,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극적인 환영은 깨어지며 관객은 등장인물들의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이때 관객은 누구겠습니까? 이때 관객은 실제 관객인 겁니다. 그죠? 실제 관객. 즉 그간의 관객이 아니라 실제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감독이나 작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를 맡고 있는 연기자가 전체적으로 극중극의 내용을 중간에 컷 하면서 끊어주면 실제 관객들은 이 극적 환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등장인물들의 연극을 하고 있다라고 자각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끌 수 있는 삽입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극중극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해왔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건 유형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극중극은 틀극의 진행 과정에서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1번 틀극이 상황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 얘가 2번. 그리고 극중극이 인위적이고 연극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수록 관객이 틀극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3번. 이 세 가지가 바로 극중극의 기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연극의 극중극은 연극 자체에 대한 성찰과 성숙한 인식을 시도하는 메타 연극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메타 연극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메타 연극은 작가나 배우들이 자신들이 하는 작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작가나 배우들이 자신들이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결국 연극을 만들거나 또는 연극을 공연하는 그런 일이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대요. 극중극에서 연극과 삶에 대해 토론하며 자신들의 역할과 소명에 대해 고민하는 등장인물의 모습은 연극 예술의 창작에 대한 반성과 관련이 있으며 연극은 곧 인생이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길 때 궁극적으로 삶 자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연극 예술의 창작에 대한 반성과 관련이 있다 했으니까 이런 작가나 배우들이 이 극중극의 메타 연극적인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연극 예술의 창작과 관련된 반성 내용을 담아낼 수 있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극중극의 삽입 유형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극히 아주 쉬운 병렬적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런 지문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독해를 하실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병렬적 구조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범위나 범주를 빨리 정하고 문제로 빨리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